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초록색 로고, 생일이나 작은 감사를 표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주고받았을 스타벅스 기프티콘. 편리함과 세련된 이미지 덕분에 국민 선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만약 이 평범한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동한 사건은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던 이 작은 카드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발단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야심차게 중계했던 한 마케팅이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이벤트는 특정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곧바로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무엇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2026년 4월 초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공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지는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4월 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스타벅스 이용자제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5월 초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경품 및 복지용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민간 대기업으로까지 번지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아픔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해당 기념일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날이 아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기억이 담긴 날이기에 이를 상업적 이벤트로 활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공감 부족입니다. 거대 기업으로서 한국 사회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정서를 더 깊이 헤아리고 존중했어야 한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비판받았던 실수가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실망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쳐보면 이번 사용 중단 사태는 단지 하나의 마케팅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탱크데이 마케팅이 촉발한 역사인식 및 국민정서 공감 부족 논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주체로 변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배기업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까지 맞물리면서 하나의 사건이 거대한 사회적 행동으로 증폭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는 곧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제품을 공적인 예산으로 구매하고 홍보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공공기관의 구매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제도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제품을 홍보해주거나 마찬가지인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공적 자금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이라는 원칙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내부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곧이어 구체적인 지침과 조치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주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70% 이상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제한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및 문의는 논란 이전에 비해 무려 300% 이상 폭증하며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대체 상품권 발주량을 전 분기 대비 50%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공무원 노조의 자제 권고에도 상당수가 동참하며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보통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특정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후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로부터 문제 제기와 민원이 접수되는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담당 부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사용해도 될지 내부 검토와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와 같은 상급기관의 권고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4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내부 강침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5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민간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는 공통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주체 모두 대체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결국 사회적 논란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의 복지 담당자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는 기업 복지 선물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가치와 임의라는 새로운 척도가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선물 시장의 구성을 살펴보고 새롭게 주목받는 대안들이 무엇이며 이들이 가져올 착한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업들의 직원복지 선물 시장은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카페와 베이커리 상품권으로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커피와 디저트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 뒤를 이어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이 30%를 차지하며 높은 범용성을 무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포인트가 15%, 그리고 영화나 공연 같은 문화 여가 상품권이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45%라는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던 시장에 균열이 생기면서 나머지 선택지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 상품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흐름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소비된 금액이 대부분 대기업 본사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역화폐나 국내 중소브랜드 상품권은 그 돈이 우리 동네 가게 주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또한 다릅니다. 스타벅스가 개인의 취향과 편리함을 존중하는 소비라면 대한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국내 브랜드를 성장시킨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처럼 정부 지원금 사용이 대부분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대한상품권들은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대체제는 국내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매장망을 갖추고 있어 편리성 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며 매출이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상품권이 정부의 지원 정책과 맞물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커피 외에 다양한 선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베이커리나 디저트 전문점이,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에서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각각의 장점을 내세우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프티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논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2년 4월 스타벅스 기프티콘의 시장 점유율은 4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공론화된 4월에는 42%로 소폭 하락했고 공공기관의 사용 제한 조치가 본격화된 5월에는 30%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6월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브랜드와 지역 화폐 등 대안 상품권의 점유율은 3월 55%에서 시작하여 5월에는 70%까지 치솟았으며 6월에는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지형도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의 논란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깔때기 모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100만 명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절반인 50만 명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이들 중 약 10만 명은 온라인 댓글이나 민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은 실제 불매나 사용 중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최종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모여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력은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0만 명에서 시작해 1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이 소수의 행동이 결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이번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제한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아쉬운 점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대안과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태의 명암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움직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중소브랜드나 동네 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겪을 난처함이나 잠재적 피해,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게 번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거나 개인의 성물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이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는 모든 기업에게 착한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지,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동네와 사회를 위한 좋은 일을 실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신뢰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소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생각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가장 바탕에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이 자리합니다. 그 위에는 이 회사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가? 이 돈이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될까?처럼 소비의 사회적 영향을 고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최상단에는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책임감이 위치합니다. 이처럼 소비 행위 하나하나에 신중한 고민을 담을 때 우리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체적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기프티콘에서 시작된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수많은 질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의 힘, 그리고 지역 경제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강력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도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표용지가 될 수 있습니다.